그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을 탄 음식을 주면 되죠. 여름 한낮 마을 깊숙한 계곡. 진돗개 한 마리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자꾸 백돌이 입에 묻어왔습니다. 입에 금가루를 묻히고 오는 신비한 개. 마을은 서서히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 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탐욕의 시작이었고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백돌아, 어디 있냐? 그리고 3일 후 광산에서 발견된 시체 한 구. 과연 백돌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1993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폐광촌. 오후 2시 정각 마을에 울려 퍼지는 KBS 라디오 15음이 끝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77세의 장병도가 10살 된 진돗개 백돌이와 함께 광산 옆 산길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백돌아, 점심 소화나 시킬 겸 가보자. 병도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백돌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병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어요. 이 길은 5년 전 아들 장춘호가 광산 사고로 매몰된 그 길이었습니다. 병도는 그날 이후 매일 이 시간에 이 길을 걸으며 아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여름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매미 소리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어디선가 시원한 물소리도 들려왔어요. 광산 근처로 흐르는 작은 계곡물 소리였죠. 그 계곡은 춘호가 어릴 적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산 입구에 도착하면 병도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였는데 춘호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던 그 자리였어요. 백돌이는 그런 병도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도 이따금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특히 계곡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주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냐, 백돌아? 또 물장난하러 가는 거냐? 병도가 부르면 백돌이는 금세 돌아왔어요. 털이 젖어 있고 입과 턱 주변에 흙과 모래를 묻히고 와서 병도 앞에 앉곤 했죠. 물을 좋아하는 백돌이는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노는 걸 즐겼거든요. 물 마시고 왔구나.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핥고 다니는 거냐? 병도는 그런 백돌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백돌이의 행동이 예전 춘호를 닮아 있었거든요. 춘호도 어릴 적 계곡에서 반짝이는 돌을 찾아 헤매곤 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병도를 미친 영감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아들이 죽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광산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병도에게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춘호와 보낸 마지막 시간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백돌이가 계곡에서 돌아올 때마다 입과 턱 주변에 반짝이는 가루가 묻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마치 계곡 바닥에서 뭔가를 계속 핥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백돌아. 계곡에서 뭘 그렇게 핥고 다니는 거냐? 병도는 백돌이의 입 주변을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병도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죠. 입술을 하드면서도 그 반짝이는 가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턱 아래쪽에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계곡물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 병도는 궁금해서 계곡까지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과 평범한 돌들만 보였을 뿐이었어요. 백돌이만 유독 어떤 지점에서 물을 마시고 바닥을 핥더군요.
그날 오후 마을 부녀회장인 윤말순이 병도 집 앞을 지나가다가 백돌이를 보았습니다. 66세의 윤말순은 마을에서 소문의 진원지였어요. 무엇이든 먼저 알아내고 퍼뜨리는 일이 취미였죠. 어머, 병도씨. 백돌이 입에 뭐가 묻었네요? 황금색으로 반짝이는데? 아, 계곡에서 물 마시고 와서 그래요. 그냥 모래 같은 거겠죠. 모래가 저렇게 반짝이나요? 이거 혹시 윤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했던 남편 덕분에 금가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백돌이의 턱과 입 주변에 묻은 그 가루가 영락없이 금가루 같았습니다. 병도씨, 이거 금가루 같은데요? 백돌이가 계곡에서 뭘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계곡 바닥에 금가루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냥 지늘기겠죠. 병도는 고개를 저었지만 윤말순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말순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백돌이를 쳐다봤어요.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도 병도와 백돌이는 어김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시보음이 울리자마자 집을 나서는 게 1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병도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계곡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입과 턱에 그 반짝이는 가루를 묻히고 있었죠. 이번에는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계곡 바닥의 특정 지점을 더 열심히 핥고 온 것 같았어요. 병도는 그 가루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금가루라면 어떻게 될까요? 백돌아, 내가 뭘 알고 있는 거냐? 추노와 관련된 걸까? 백돌이는 대답 대신 병도의 손을 할자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병도는 마음이 놓였어요. 무엇이든 백돌이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파도에 휩쓸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윤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돌이 입에 묻어있던 그 반짝이는 가루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가 되자 참다 못해 일어나 남편 무덤 앞에 놓아둔 돋보기를 꺼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광산에서 일할 때 보여준 그 금가루 맞는 것 같아. 분명히 그거야. 윤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백돌이를 따라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오후 2시 어김없이 라디오 시보음이 울렸습니다. 병도와 백돌이가 집을 나서자 윤말순도 슬쩍 뒤를 따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말입니다. 광산 입구에 도착한 병도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았고 백돌이는 계곡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윤말순은 날쌘 백돌이 걸음에 뒤따라가 보지만 산세가 험해서 겨우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멀리에서 남아 도착해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백돌이가 계곡에서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보려고 했거든요.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백돌이는 계곡의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곳이었는데 햇빛이 비치자 바닥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백돌이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바닥을 열심히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그곳에 뭔가 있네. 윤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돌이가 핥고 있는 곳에서 황금빛 반짝임이 계속 보였거든요. 백돌이가 돌아서자 역시나 입과 턱에 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윤말순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 부녀의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건 71세의 정만복이었어요.
노인정 회장인 정만복은 병도와 동년배였지만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복 씨, 큰일 났어요. 병돈의 백돌이가 금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요, 말순 씨? 아까 제가 직접 봤어요. 백돌이가 계곡에서 금가루를 핥고 다녔다고요. 정만복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젊은 시절 광부였던 그도 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큰 기회였어요. 확실한 거요? 이 할매가 거짓말하겠어요. 분명히 금가루였어요. 백돌이 입에 그렇게 많이 묻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72세의 심청래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의 무속인인 심청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청래 씨, 병돈의 백돌이 말인데요. 윤말순이 상황을 설명하자 심청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평소 병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심청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게가 이상해요. 죽은 춘호 영혼이 걔한테 씌어서 금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소문부터 퍼뜨려 봅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뭔가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는 신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돈의 백돌이가 금 냄새를 맡는데 그 개가 매일 금 있는 곳에서 놀고 온다더라. 춘호 귀신이 백돌이한테 씌어서 그런 거래.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다음 날 병도가 백돌이와 산책을 나가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슬쩍 따라 나섰습니다. 어제는 윤말순 혼자였는데 오늘은 대여섯 명이 됐어요. 백돌이는 평소처럼 계곡으로 향했고 같은 자리에서 물을 마시며 바닥을 핥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백돌이 입에 다시 그 가루가 묻는 걸 똑똑히 봤어요. 정말 금가루네. 어떻게 걔가 저런 걸 알지? 춘호가 죽기 전에 금맥을 발견했나 보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병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만복은 윤말순과 심청래를 불러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백돌이가 아는 그곳에 정말 금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도 영감한테 말해서 같이 캐자고 할까요? 그 고집쟁이가 들을 리 있겠어요? 분명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심청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 개가 불길하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영혼이 걔한테 씌었으니 마을에 애군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개를 멀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거예요. 세 사람은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에 대한 욕심과 백돌이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퍼뜨려서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다른 종류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길 거래. 죽은 사람 혼이 걔한테 씌면 마을에 애군이 온다더라. 백돌이 보면 피해 다니라고 했어. 병도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매일 계곡에 가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입에는 그 신비로운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마을의 평화가 서서히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돌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병도는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도 오후 2시 라디오 시보음과 함께 병도와 백돌이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예전보다 많아진 걸 병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째 백돌이를 따라다니며 그 신비한 장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백돌이가 향하는 계곡은 깊숙한 산속에 있었는데 사람이 따라가려고 하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어라?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백돌이가 어디로 간 거지? 바위 틈 사이로 스르르 사라지는 백돌이를 따라가려던 윤말순과 정만복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걔는 어떻게 저런 곳을 다니는 거지? 몸이 작아서 그런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돌이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통로가 있었거든요. 바위 틈새의 좁은 개구멍 같은 곳을 통해서만 그 신비한 계곡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백돌이가 계곡으로 향하려는 순간 마을 입구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르 하는 디젤 트럭 소리였어요. 1990년대 초반 이 외진 산골 마을에 트럭이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지?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새파란 현대 포터 트럭 한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뒤에는 각종 장비들이 실려 있었어요. 트럭이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차림새였죠. 여기가 무주 탄광 마을이 맞나요? 사내가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사투리가 역력했어요. 맞는디 누구신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배춘식이라고 합니다. 채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배춘식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윤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채굴업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병도라는 분 사세요? 개 한 마리 키우시는 분 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춘식은 미소를 지으며 트럭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분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문이 이미 서울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윤말수는 급히 정만복에게 달려갔어요. 만복 씨, 큰일 났어요. 서울에서 사람이 왔어요. 병도 영감 찾으러 왔다고 해요. 뭐라고요? 채굴업 한다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백돌이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정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지인이 끼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한편 배춘식은 병도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병도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병도 어르신이시죠? 누구시오? 서울에서 온 배춘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병도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배춘식을 바라봤습니다. 외지인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소? 사실 어르신이 키우시는 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개라고 하더군요. 병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백돌이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금을 찾는 개라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저에게 팔 생각 없으십니까? 배춘식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병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백돌이는 내 아들 같은 놈입니다. 돈 몇 푼에 넘길 줄 아십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병도가 호통을 쳤습니다. 배춘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배춘식은 명함을 병도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병도는 그 명함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배춘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숙소를 정하고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윤말순과 정만복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 개가 금 있는 곳을 안다면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춘식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윤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 문제요? 그 계곡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아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돌이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정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바위 틈이 너무 좁아서 개만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몇 번 시도해봤지만 결국 포기했거든요. 배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게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백돌이만이 그 신비한 장소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죠. 배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백돌이를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했어요. 그게만 협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병도 영감이 절대 안 준다고 하니 문제네요. 방법이 없지는 않겠죠. 윤말순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윤말순, 정만복, 심청래, 그리고 배춘식이 모였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도 끼어들었습니다. 병도 영감 혼자 독차지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을 전체가 잘 살아야죠. 그게만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배춘식은 은근히 부채질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장비도 가져왔고 기술도 있어요. 그게만 협조하면 정당하게 채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심청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돌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죠. 혹은 백돌이가 병도 영감 말을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백돌이를 조종할 수 있겠죠.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춘식도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모임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백돌이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장소 때문에 백돌이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백돌이를 둘러싼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도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적대적이고 음험했습니다. 백돌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병도는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돌이는 주인의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듯 더욱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배춘식이 마을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욕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백돌이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뒤편 창고에서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윤말순, 정만복, 심청래가 먼저 모였고 조금 뒤에 배춘식도 합류했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윤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병도 영감은 절대 백돌이를 내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요. 정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가서 설득해봤지만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아예 상대도 안 해주더라고요. 배춘식은 담배를 꺼내 물고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창고 안에 희미한 불빛이 번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군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백돌이만 있으면 되는 건데 병도 영감이 절대 안 준다니까요. 심청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심청래에게 집중됐어요. 그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돌이가 없어지면 병도 영감도 어쩔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그 신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춘식도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극단적이라뇨? 그냥 개 한 마리잖아요. 윤말순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개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그건 배춘식이 머뭇거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게 때문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심청래가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죽은 춘우 영혼이 개한테 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가 마을에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우리 손자가 백돌이 보고 계속 울어요. 하나둘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에 대한 욕심이었는데 어느새 두려움과 미신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독을 탄 음식을 주면 되죠. 심청래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독이라니, 그건 너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병도 영감이 절대 안 준다는데. 정만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그럼 누가 할 건가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백돌이는 음식을 가져다 주면 잘 받아먹으니까요. 윤말순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쥐약을 구해서 닭고기에 섞어주면 돼요. 백돌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배춘식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에는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언제 할 건가요? 내일 밤이 좋겠어요. 병도 영감이 잠든 사이에 몰래 가서. 누가 갈 건데요? 제가 가겠어요. 윤말순이 자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정만복도 동참했어요. 그럼 쥐약은 어디서 구하죠? 농협에 있어요. 제가 내일 사오겠어요. 심청래가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배춘식이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일이 끝나면 그 장소를 함께 찾아보자고요.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요. 당연하죠. 우리끼리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밤에 실행하는 걸로 하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운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심청래는 농협에 가서 쥐약을 샀습니다. 윤말수는 시장에서 신선한 닭고기를 사왔어요. 정만복은 병도 집 주변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말수는 집에서 닭고기를 삶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삶은 닭고기에 쥐약을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양념도 듬뿍 발랐어요. 이제 됐네. 윤말수는 닭고기를 그릇에 담고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밤 10시 윤말순과 정만복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병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병도 집에 도착하자 다행히 불이 꺼져 있었어요. 병도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백돌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백돌아, 맛있는 거 가져왔다. 윤말순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백돌이가 눈을 뜨고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여기 닭고기다. 많이 먹어라. 윤말수는 독이 든 닭고기를 백돌이 앞에 놓았습니다. 백돌이는 냄새를 맡아보더니 닭고기에 코를 대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돌이가 닭고기를 입에 물고는 그대로 병도 집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먹지?
이상하네. 평소에는 바로 먹는데. 백돌이는 닭고기를 물고 병도가 있는 방 앞에 가서 놓았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바치는 것 같았어요. 계획이 틀어졌네.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돌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계획이 실패한 거였어요. 결국 윤말순과 정만복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험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독을 탄 닭고기 작전이 실패한 다음 날 마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윤말순과 정만복은 밤새 고민 끝에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요. 윤말순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백돌이가 너무 영리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정만복도 동의했습니다. 배춘식은 점점 조급해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욕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병도와 백돌이는 평소처럼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시선들이 예전보다 더 음험해진 걸 병도는 느꼈어요. 백돌아, 요즘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백돌이도 주인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병도 곁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광산 입구에 도착해서도 백돌이는 선뜻 계곡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 백돌아? 평소 같으면 벌써 뛰어갔을 텐데. 병도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돌이는 결국 계곡으로 향했지만 평소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입과 턱에는 여전히 그 신비한 금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말순이 마주 왔어요. 어머, 병도씨. 백돌이 오늘도 금가루를 묻혀왔네요? 그냥 모래 같은 거겠죠. 병도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병도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온 그분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소? 백돌이는 절대 안 넘겨줍니다. 병도가 단호하게 말하자 윤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다시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배춘식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돌고 있대요.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심청래가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돌이를 직접 잡아야 해요. 잡는다고요? 밤중에 몰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영감도 어쩔 수 없겠죠. 정만복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백돌이가 순순히 따라올까요? 객검에 잠자는 약을 섞어서 먹이면 돼요. 그럼 쉽게 데려갈 수 있어요. 윤말순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일단 산속 어딘가에 숨겨두고 병도 영감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병도 영감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녁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정만복이 잠자는 약을 섞은 객검을 준비했고 윤말순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병도 집 주변을 에워쌌어요. 밤 11시경 병도가 깊이 잠든 사이 윤말순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돌이는 평소처럼 마당 한쪽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백돌아, 조용히 해. 윤말순이 속삭이며 객검을 백돌이 앞에 놓았습니다. 배고팠던 백돌이는 객검을 받아먹었어요. 잠시 후
백돌이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잠자는 약이 효과를 발휘한 거였어요. 성공했어. 윤말순이 신호를 보내자 정만복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백돌이를 들것에 올려 미리 준비해둔 산속 비밀 장소로 옮겼어요. 다음 날 아침 병도는 평소처럼 백돌이를 찾았습니다. 백돌아, 어디 있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백돌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당 곳곳을 뒤져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돌아, 백돌아. 병도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백돌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며 안도했어요. 특히 배춘식은 이제 곧 그 신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도는 밤낮으로 백돌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광산 입구에서 산책하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광산 입구 근처 바위 틈에서 사람의 유골 일부가 발견된 거였어요.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최근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씻겨 나가면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체 옆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어요. 낡고 해진 목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백돌이의 목줄이었습니다. 이게 백돌이 목줄 아니야?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시체와 백돌이의 목줄이 함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찰이 와서 유골을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골은 5년 전 광산 사고로 실종된 장춘호였어요. 유골에 걸쳐 있던 천조각에는 거의 지워지긴 했으나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백돌이가 알고 있습니다. 병도는 그 글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백돌이와 연결된 비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마을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백돌이의 실종과 춘호의 유골 발견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거든요. 장춘호의 유골이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특히 백돌이를 납치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병도는 아들의 유골 앞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춘호야, 아버지가 늦었구나. 병도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떨렸어요. 그런데 아들의 유서에 적힌 백돌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돌이가 뭘 알고 있다는 걸까? 도대체 어디 간 거냐? 한편 산속 동굴에 숨겨진 백돌이는 잠자는 약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동굴 입구는 큰 바위로 막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끙, 끙. 백돌이는 힘없이 울음소리를 냈어요. 주인이 보고 싶었고 그 특별한 계곡에도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윤말순과 정만복이 조바심을 내고 있었어요. 이제 백돌이도 없어졌으니 우리가 직접 그 계곡을 찾아야 해요. 맞아요. 배춘식 씨도 기다리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돌이 없이는 그 신비한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며칠째 헤매고 있는데 계곡 입구조차 못 찾겠어요. 바위 틈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맞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배춘식도 점점 조급해했습니다. 정말 그게 없이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백돌이만이 그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흘째 되는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도가 아들의 영정 앞에서 잠깐 졸고 있을 때 마당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끙, 끙. 병도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백돌이 목소리였거든요. 백돌아? 정말 백돌이냐? 병도가 급히 마당으로 나가자 거기에는 피투성이가 된 백돌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어머, 백돌아. 백돌이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가락은 피가 나고 있었고 털은 더럽고 엉성하게 엉켜 있었어요. 며칠간 굶어서 그런지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백돌이의 입에 물려 있는 것이었어요. 젖은 흰 비닐봉지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려 있었습니다. 백돌아, 이게 뭐냐? 이걸 찾으러 다니느냐, 이 모양이냐? 병도가 비닐봉지를 받아보니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였는데 습기 때문에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광산 설계도였어요. 춘호가 살아있을 적 몰래 복사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에는 춘호의 손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저는 우연히 새로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계곡 깊숙한 곳에 있는데 회사에 알리면 우리 몫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혼자 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갱도가 무너져서 갇혔습니다. 이 편지와 설계도를 백돌이가 아는 곳에 숨겨둡니다. 백돌이는 영리해서 언젠가 아버지께 가져다 줄 거예요. 병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호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백돌아, 내가 이걸 지키고 있었구나. 백돌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병도의 손을 하드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이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춘호가 발견한 금맥의 정확한 위치와 접근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곡 상류 큰 바위 밑에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지만 백돌이 같은 개는 드나들 수 있습니다. 동굴 안쪽에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바닥에 금가루가 쌓여 있어요.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백돌이는 매일 그 비밀 동굴에 가서 춘호가 남긴 흔적들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굴 바닥에 금가루를 입과 턱에 묻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그곳에 갔구나. 춘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구나. 병도는 백돌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백돌이는 5년 동안 아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백돌이는 어떻게 동굴에서 탈출한 걸까요? 사실 백돌이는 뛰어난 후각으로 동굴 뒤편의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며칠 동안 발톱으로 파고 또 파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춘호가 숨겨둔 편지를 가지러 비밀 동굴까지 다녀온 거였어요. 병도는 백돌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춘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을 굳혔어요. 백돌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다. 병도는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배춘식의 속셈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병도는 백돌이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춘호의 편지와 설계도를 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돌이가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윤말순과 정만복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백돌이가 분명히 동굴에 가뒀는데 배춘식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병도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병도와 백돌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윤말순과 정만복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배춘식은 담배를 꺼내 물고는 성냥을 그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백돌이는 병도 옆에 앉아서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백돌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도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을 펼쳐 보였어요. 이건 우리 춘호가 5년 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백돌이가 지켜주고 있던 편지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청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춘호는 우연히 새로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캐려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매몰됐어요. 죽기 전에 이 편지와 설계도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고 백돌이에게 맡겼습니다. 병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백돌이는 5년 동안 매일 그곳에 가서 춘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본 금가루는 춘호가 발견한 그 장소에서 묻혀온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금의 눈이 멀어서 순진한 개를 해치려고 했고 결국 납치까지 했습니다. 윤말순이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건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병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백돌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보세요. 백돌이의 상처난 발과 야윈 몸을 가리키며 병도가 소리쳤어요. 이 개가 여러분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인을 그리워하는 개를 이렇게 괴롭힐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배춘식이 나섰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그럼 그 금맥이 정말 존재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아들이 목숨을 잃고 발견한 곳이에요. 함부로 탐낼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 발견된 거 마을을 위해서요? 병도가 배춘식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잖아요. 마을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배춘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병도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백돌이를 이용해서 금을 독차지하려고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백돌이를 해치게 만든 것도 당신 아닙니까? 배춘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속셈이 다 들통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병도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이웃에게를 해치려 했고 춘호가 백돌이에게 맡긴 뜻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윤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병도 씨, 우리도 생활이 어렵다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만복도 변명을 시도했어요. 우리는 그냥 함께 나누자고 한 건데. 함께 나누자고요? 백돌이를 독살하려고 한 게 함께 나누자는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심청래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백돌이를 귀신의 사자라고 부르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부추긴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심청래 씨, 병도가 심청래를 가리켰어요. 당신은 무속인이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용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무속인이 할 일입니까? 심청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이때 배춘식이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도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배춘식 씨? 저는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요?
다른 마을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건 아니죠? 배춘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평화로운 마을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마을 사람들도 배춘식을 쳐다봤어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당장 나가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배춘식은 결국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병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백돌이는 병도 옆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요. 마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돌이도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반성했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배춘식은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갔고 윤말순과 정만복은 병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심청래는 무속을 그만두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배춘식은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났고 심청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윤말순과 정만복은 매일 병도 집 앞에 와서 사과했어요. 병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백돌이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도는 이들을 차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용서한 마음이었거든요.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만 없으면 되죠. 백돌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해치려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추노의 발견에 대한 공식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광산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추노가 발견한 금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병도 씨, 아드님이 발견하신 금맥은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조사관이 병도에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추노 씨의 이름으로 된 기념 채굴지로 만들 계획도 있어요. 병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 추노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시다면 대신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병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지요? 이 돈으로 마을에 추노 기념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 데 써주세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입구에는 정말로 장추노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인 장추노님의 희생을 기리며 진정한 보물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백돌이는 기념비가 세워진 첫날부터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 오후 2시면 병도와 함께 기념비 앞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노야, 백돌이가 내 옆에 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병도는 매일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백돌이는 그런 병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윤말순과 정만복은 백돌이를 보면 미안한 마음에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백돌아, 맛있는 거 가져왔다. 우리가 미안해서 그래. 받아줘라.
백돌이는 이들을 완전히 용서했는지 기꺼이 간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병도는 백돌이와 함께 그 신비한 계곡을 찾아갔어요. 춘호가 발견했던 그 특별한 장소 말입니다. 백돌아, 춘호가 마지막에 있던 곳을 보러 가자. 백돌이는 병도를 이끌고 익숙한 길을 걸었어요. 바위 틈 사이에 좁은 통로를 지나 계곡 깊숙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동굴이 있었고 안쪽에서는 맑은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아직도 금가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춘호가 병도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 춘호가 대단한 걸 발견했구나. 백돌이는 평소처럼 물을 마시고 바닥을 핥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춘호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었거든요.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윤말순과 정만복이 금을 밀매하려 했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어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춘식은 서울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마을에서 실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됐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이런 일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춘호 기념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이 그 유명한 의리견 백돌이가 있는 마을인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사람들은 백돌이를 보러 왔다가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했어요. 덕분에 마을에는 작은 민박집들이 생기고 지역 특산물을 파는 상점도 들어섰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병도는 흐뭇해했어요. 춘호야, 내 덕분에 마을이 좋아지고 있다. 고맙다. 겨울이 되어서도 병도와 백돌이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오후 2시 라디오 15음과 함께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계곡에 가는 일은 줄었지만 가끔씩 춘호를 그리워할 때면 함께 그곳을 찾곤 했어요. 어느 눈 내리는 날 병도는 백돌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백돌아, 내가 없었다면 춘호의 진실도 알 수 없었을 거야. 고맙다. 백돌이는 병도의 손을 살며시 핥았어요. 따뜻한 혀의 감촉이 병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놈이 있다면 바로 너다. 백돌아, 이제 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병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금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는 충직한 백돌이가 있었어요.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단연간 지켜온 의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백돌이였습니다. 봄이 오면 기념비 주변에 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병도와 백돌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이에요.